네,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참 이 몸이 간지러운 수준을 떠나가지고 너무 간지러우면 참 끌다가 막 피가 나도 계속 끓게 됩니다. 아, 참 간지러운 것만큼 또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도 참 힘들고 고역스럽지만 이 간지러운 것만큼 또 힘들고 어려운 것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는 사실 제가 이제 늦게 한 39 정도에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3명 두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큰아들이 이제 아토피가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약하게 와서 그 국내에 좀 이름 있는 유산균을 먹여서 좋아졌어요.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왔어요. 어느 정도 심하게 왔냐면 와 진짜 피부에 모든 조직들이 다 금게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 참 예전에 유산균을 먹어서 좋아진 때가 있었지 생각하고 그걸 또 먹여봤어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한 달에 그걸 한 4개월치 5개월치를 정말 붓다시피 하면서 먹여봤는데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네트워크 제품 중에 세계 1위 제품인 A사 제품을 또 한 4, 5개월치를 먹였는데 그것도 듣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토피가 심하게 오니까 어땠냐면 이게 밤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매번 일어나요. 시간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가 좀 몸이 약해서 이제 잠을 좀 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이제 예, 저한테 이제 밤에 옵니다. 끌고 달라고. 그러면 이제 한 45분을 끌습니다. 계속 끌습니다. 계속 끌습니다. 됐냐고 그러면 그래도 계속 끌고 달라고 합니다. 등이고 뭐 뒤에 뭐 다리고 뭐고 관절 부위 쪽으로 더 심하게 그렇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뒤 무릎 뒤 오금부터 시작해서 이 목 주위 또 막 눈썹 온 몸이 다 그렇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한 두 달 정도를 그렇게 두세 달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저도 이제 한 100일 정도를 잠을 거의 못 자니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애도 힘들지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걸 어떡하나 너무너무 막 피가 나고 참 부모로서 보기에 너무너무 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소금이 좋다는 걸 알고 있어서 좀 천일염을 구해가지고 그 따뜻한 미온수에 다라 같은데 소금을 한 저기 한 바가지 정도 넣어가지고 걔를 담궜어요. 그러니까 막 따가워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무 따가워. 그래도
강제적으로라도 그 물로 막 온몸을 막 다 씻겼어요. 씻고 나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몸이 벌게지죠. 근데 좀 지나면 조금 수그러들어요. 이게 소금이 확실히 그 상체에 소염 효과가 탁월하더라고요. 좀 지나서는 아이가 자기가 이제 그 미온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식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토피는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피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외적인 처방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나오니까 또 끓고 피나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중화시키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약간 이제 이렇게 뭐, 좀 간지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 40대 중반까지 간 것 같아요. 한 30년 이상을 저도 간지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었었어요. 막 일주일에 한 박스씩. 그때 저 어릴 때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 하는데 저 어릴 때는 안승탕면이 한 박스에 한 50봉 정도 됐어요. 그걸 일주일 만에 먹었으니까 맨날 라면을 맛있으니까 라면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갑자기 변비가 생기면서 이제 막 이 남자들 이 사타구니 사이가 막 간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간지러운 게 낫지를 않더라고요. 또 냄새도 나고 또 나중에는 발에도 무좀처럼 막 냄새도 나고 막 그게 자꾸 번지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게 이제 낫지를 않았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제가 40에 결혼하고 한 40 중반쯤 돼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위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누가 저기 양배추가 좋다 그래서 양배추를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도 뭐 위장이 좀 좋아졌지만 저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한 3일 지나서부터 오 몸속에서 숙변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 정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먹으면 변을 샀는데 와 몸속에 그렇게 많은 변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 달 정도를 변을 그렇게 사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그렇게 30년 동안 간지러웠던 게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알았는데 그때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 간지러운 게 없어졌다고는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런 나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간지러우기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걸 먹어서 그렇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좀 이제 야채 같은 걸 습관적으로 많이 먹고 생야채 같은 걸 많이 먹고 또 과일 같은 걸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간지러운 증상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싹 깨끗하게 돼버리니까 장 쪽이 이제 모든 생태계가 깨끗하게 돼버리니까 이제 간지러워도 발 쪽으로 살짝 미세하게 좀 나쁜 음식을 먹으면 간지럽고 그러다가 말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뭐 온몸으로 그렇게 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애가 그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나았지 그러면서 근데 애들은 이제 어린 나이 애들은 뭐 양배추를 못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 이제 당근하고
사과하고 바나나를 하루에 이제 3번 먹였어요. 한 보름인가 지나서부터 아이 변해서 진짜 너무너무 독한 이제 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이제 한 달 지나서부터 애가 이제 깨는 시간이 원래는 한 시간에 한 번씩 깨서 40분을 긁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2시간 이제 2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나서 10분, 15분 끓고 그게 이제 2달, 3달 이래 지나가면서 점점점 자는 시간은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한 4개월, 5개월,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이제 밤을 올라이트로 쭉 자면서 피부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5,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이제 오금이나 목이나 특정한 부위 이런 팔꿈치나 이런 쪽에 너무 긁어가 상처 났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조금 피부가 조금 괴사처럼 좀 까만 부분이 있어도 피부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애라서 그 주스를 먹이는 동안에도 과자를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애가 막 그렇게 하니까 많이는 안 먹였는데 그래도 먹였어요. 먹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심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도. 근데도 이제 그 주스를 하루 3번 먹였잖아요. 그 주스가 이기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더러운 것들을 이 하루에 3번 정도 먹이니까 이걸 몸속에서 다 깨끗하게 정화해가지고 뱉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가 아토피가 그렇게 심했는데 고쳐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아토피가 심한 걸 본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어떻게 아토피가 저렇게 좋아졌냐고 물으면 제가 그래요. 아, 그렇게 당근하고 사과하고 바나나를 갈아 먹여가지고 하루에 3번씩 갈아 먹이고 또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천일염 가지고 소금물로 좀 샤워도 좀 이렇게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외로 한 5, 6개월은 고생했는데 5, 6개월 한 7개월 정도는 고생했는데 7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애도 잠을 자고 저도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이 아토피가 일반 병원에서 가면 피부과에 가면서 이렇게 받는 약은 그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가지고 조금 좋아지다가 결국은 돌아가더라고요. 이 근본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조금 했는데 이 장이라는 이쪽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몸에 거의 한 90% 이상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음식들이 들어와서 이 장을 흡수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다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이 독들이 다 막 장에서 차고 이제 장이 또 그걸 처리 못하니까 간 쪽에서 떠맡고 간도 이걸 처리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피부로 원래 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변이 안 나오니까 이 아토피 있는 애들은 거의 변비가 많아요.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봐야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변을 못 보니까 또 변 볼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애가 이제 그 주스를 마시고 난 뒤엔 변을 잘 봐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몸속에 이제 장의 환경이 그렇게 이제 깨끗해지니까 간도 이제 그만큼 할 일이 없어지니까
간도 돌아오고 모든 생체 리듬이 돌아오니까 피부도 돌아오고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더라고요. 이처럼 이 아토피라는 것은 결국은 애들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좀 간이나 이런 우리 몸을 해독하고 회복하는 그런 작용이 좀 부모의 유전자로 좀 튼튼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집안의 어떤 그 유전적인 내력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큰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밑에 또 쌍둥이들이 있는데 쌍둥이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는데 큰애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그걸 좀 좋아져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애한테 적용을 했는데 애는 이제 애에 맞게끔 또 먹는 것을 애에 맞게끔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생각나는 게 저도 몰랐는데 본능적으로 그냥 당근은 단맛이지, 바나나도 단맛이지, 장에도 좋지, 섬유질이 있지, 사과도 무조건 좋으니까 어릴 때 저도 과수원을 해가지고 사과를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어쨌든 간 그렇게 이제 우리 큰 놈은 이제 즙을 짜서 먹였어요. 물처럼 쭉 즙을 차가지고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한 200에서 250 정도 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3번 딱 먹였는데 고쳐지더라고요. 아토피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국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안 먹으면 참 아토피도 회복이 되는데 음식으로 고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길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진짜 우리 애가 만약에 과자를 안 먹고 어른처럼 딱 그 어른이었으면 과자를 안 먹고 딱 이 생야채를 먹으면서 주스를 먹으면서 과일도 먹으면서 이랬으면 더 빨리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한번 과자의 입맛이 드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참 이 주스를 하루에 3잔 먹이니까 어떤 데는 반강제적으로도 먹였는데 어쨌든 간 나았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아토피나 또 아토피뿐만 아니라 다른 뭐 성인병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병이라는 건 한 가지예요. 2가지가 아니라 하나에서 그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름만 바뀌는 거지. 뭐 위염, 암, 뭐 관절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나쁜 식생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순환이 잘 되면 절대 뭐 관절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순환의 시계가 1초에 한 바퀴씩 돌아가야 되는데 1초에 한 바퀴가 안 돌고 3분의 1바퀴씩 돌면 몸이 그만큼 순환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정체가 되고 어디서 독소가 생기고 또 염증이 생기고 그게 더 진화되면 이제 커지면 이제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환의 시계를 이 순환의 시계를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는데 또 먹어요. 시간이 되면 또 먹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배가 안 고프면 한 끼를 거르는 때도 있고 또 만약에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때는 내 몸을 생각해 가지고 이제 야채 주스나 아까 말했던 그런 주스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채소나 과일들을 이렇게 믹싱해 가지고 한 잔 딱 마시면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되고 좋거든요. 근데 병이 이제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 먹고 또 먹고 끼니 되면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다가 이제 살이 찌면 이제 그만큼 이제 순환 저기 뭐냐 순환이나 이런 모든 혈액 순환들이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병이 나는 거고 잠도 자도 피곤하고 왜냐하면 잠자는데도 오장육부는 먹은 것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피곤해. 왜냐하면 육신이 이 바깥 이 몸이 피곤한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속을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면 계속 피곤해요. 자고 일어나도 눈이 부시시하고 근데 소식하면서 몸을 하루에 20시간 움직여도 별로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애를 이렇게 저기 아토피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지금 또 이제 우리 큰 애 3명은 이제 맨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주스를 먹여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고 눈만 뜨면 애들한테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이제 감기도 좀 덜하고 모든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또 감기가 와도 빨리 지나가고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뭐 애뿐만 아니라 어른도 똑같은 이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정에 누가 피부 아토피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 건선이 됐든 아토피가 되었든 뼈드락지가 나든 여드름이 나든 이거는 모두 장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갈아서 야채, 과일들을 혼합해서 갈아서 많이 자주 드시면 일정 기간을 딱 정해놓고 자주 드시면 이 뼈도락지도 들어가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겁니다. 오늘은 갑자기 아토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병은 이제 병이라 맞잖아요. 아토피도 병이 맞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이 났다. 그러면 돌아서 다른 방식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어떻게 이렇게 먹는 습관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병은 고쳐지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식과 생야채, 때로는 주스, 때로는 즙을 짜서 그렇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병들이 하나하나 좋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